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연숙님 사연입니다. 제목이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누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숙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남편과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랐어요. 바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단 한 명, 남편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순박하고 성실했고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더군요. 결혼한 지 30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언젠가부터 늦는 날이 많아졌어요. 야근이다, 회식이다. 매일매일 늦길래 한 번은 속으로 바람이라도 난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어 저녁을 먹고 10시쯤 집에 갔는데 식탁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문장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남편이 사라지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일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들이 정신 차리라며 다그쳤지만 눈물이 나기만 했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렸죠. 남편이 다른 여자 생겼대. 그 나이에 이혼당했대.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억울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어쩌면 아는 눈치였겠죠.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지만 그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겨서 저를 떠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지만요. 그 사람 죽어도 안 봐. 그게 제 입버릇이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그만 미워해라 말해도 그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런 제가 그 사람 이름 하나에 다시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낡은 상자 하나가 제 앞에 도착했을 때 말이에요. 우체국 직원이 조심스레 건넨 작은 상자,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한정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넘게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는데 단 한 글자만으로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관 앞에 상자를 내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진일까? 편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 괜히 불안한 마음에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지만 풀지 못한 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았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 세 글자가 마치 숨 쉬는 듯 나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새벽녘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지로 감싸인 안쪽엔 손목시계 하나, 그리고 노트 10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겉면에 연도가 써 있더군요. 저는 그 노트 중 첫 노트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연수가 이걸 전해주지 못하고 떠나 미안해.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계는 멈춘 채로 오래된 금속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노트는 낡았지만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걸 꼭 전해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밖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방 안을 돌고 있었어요. 결국 나는 더 이상 노트를 펼치지 못하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식탁 앞에 섰습니다. 한참 노트를 바라보다가 다시 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노트를 펼쳤을 때 희미하게 번진 잉크 냄새와 함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수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뭐야,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글씨는 힘이 없었고 곳곳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건 내 탓이 아니야.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고 난 겁이 났다. 죽는 것도, 내가 그걸 보게 되는 것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아팠다고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게 정말 그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연수가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너와 아들을 슬프게 만들기 싫었어.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내 인생까지 무너질까 두려웠어. 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말할 거면 왜 한마디라도 안 남겼어? 왜 나 혼자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어? 나는 울며 노트를 어루만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그때 너에게 못한 말들만 떠오른다. 그저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그 두 가지만 남긴 채로 가고 싶다. 그의 글씨는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흔들렸어요. 먹먹한 마음으로 노트를 덮는데 표지 뒷면에 짧게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연수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지금도 너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 한 문장에 내 젊은 날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른 노트 중간 장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가족. 남편이 얼마나 만졌을까요? 사진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노트에는 그가 저의 곁을 떠난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생일마다 달력을 넘기며 내 이름을 적어놨다는 이야기. 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갈 때 멀리서 몇 번이나 나를 보고 돌아섰다는 이야기. 연숙이 힘든가 봐. 그런데 내 꼴이 이래서 다가설 수가 없었다는 말까지. 읽을수록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트가 젖어 글씨가 번질 정도로요. 그는 자신을 탓했고 나를 그리워했고 끝내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노트의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부디 잘 살아줘. 미안했다, 연수가. 그 말을 남기려고 이제야 편지를 쓴다. 노트를 다 읽고 난 다음 날 저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냄새가 그리워졌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노트를 덮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럼 지금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다닌 병원이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스며 있었고 기다란 의자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앉아 있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접수대에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한정수 씨 진료 기록이 있을까요? 간호사가 놀라며 한정수 씨 가족이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제가 한정수 씨 아내 됩니다. 무연고자로 분류돼서
지금 저희 병원에 계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마지막 배웅은 하게 해주지. 왜 이렇게 못난 아내로 만들어 놓고 갔을까요? 간호사는 저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참 인상 깊은 환자였어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공장 일은 계속하시더라고요. 몸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항상 도시락을 싸오셨죠. 간호사는 또 말했습니다. 그분은요, 링거 맞을 때도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아프셔도 노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떠올리며 매일 한 줄씩 썼다는 사실이 그날 병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단단한 사람이었는데, 그토록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그 노트를 붙잡고 있었다니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간소하게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에게 남편의 노트를 보여줬어요. 아들도 그동안 아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한참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오니 남은 건 남편의 노트들. 노트에 공장 주소가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한 공장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노트를 품에 넣은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낯설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다녔던 길, 싸우고 화해하던 거리,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단 한 사람만 없었죠.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곳엔 아직도 낡은 철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 자리였어요. 젊은 동료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저씨는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무리하셨어요. 일이 많을 땐 남들 다 퇴근한 뒤에도 철판 모서리를 다듬고 계셨죠. 모서리를 매끄럽게 다듬어야 덜 다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가 인생도 그래. 모서리만 잘 다듬으면 덜 아프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늘 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삶의 모서리를, 그리고 나와의 관계의 모서리를 끝내 다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게 그 사람의 평생의 한이었겠죠. 젊은 동료는 저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날 아저씨가 제게 이걸 맡기셨어요. 혹시 내가 안 나오면 이 주소로 보내줘. 라고 하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사진 뒤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번엔 내가 먼저 잡을게. 내 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뚝뚝하게 남긴 말 한마디, 그 한 문장이 제 모든 세월을 울려버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평생을 걸어 나에게 돌아오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공장 바로 앞에 슈퍼가 있었어요. 물을 한 병 사려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혹시 한정수 씨 아내분이세요? 아주머니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보신 걸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이요? 한정수 씨 아내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한정수 씨가 저한테 가족 사진을 몇 번 보여주셨어요. 아내분 이야기도 종종 했고요. 그분 참 조용했어요. 늘 노트에 뭔가를 쓰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길래 병원에 입원하셨나 했는데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여기 공장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택배를 한 상자 붙이고 떠나셨대요. 택배 한 상자. 그건 바로 저에게 온 그 상자였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읽고 또 읽었어요. 연수가 손이 점점 말을 안 들어서 공장 일도 그만두려 했어. 그런데 공장 사장이 날 그냥 안 보내주더라. 아저씨는 손이 느려도 마음이 빠르다면서 작은 일을 하게 해주셨어. 노트에는 그의 날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기계 기름 냄새가 밴 장갑, 겨울에도 벗지 못한 낡은 점퍼, 그리고 공장 옆 작은 슈퍼에서 매일 사던 단팥빵 하나와 우유 한 병. 그 단팥빵은 꼭 반으로 잘라 먹었어. 한쪽은 내가 먹는다고 생각했지. 우유 마시다가 목이 메면 그게 내 이름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모르겠더라. 그는 몸이 망가져가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장에 나갔답니다. 같이 일하던 후배가 그랬대요. 한씨 아저씨는 손이 떨려도 마지막 나사 하나까지 직접 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마무리하려는 사람처럼요. 연수가 언젠가 내가 이 노트를 볼 수도 있겠지. 그때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래도 이걸 쓰는 동안만은 너랑 다시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지. 그는 그렇게 한 장 한 장 글을 남기며 하루를 버텼던 거였어요. 당신은 그렇게 나와 함께 살고 있었구나. 이제 저도 남편에게 쓰는 편지와 저의 일상을 매일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요. 여보, 그동안 참 외로웠지? 나도 많이 외로웠어. 그래도 고마워. 저는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으로 남기엔 당신이 제게 남긴 온기가 너무 크네요. 병원 복도에 앉아 당신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울다가 웃었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했다니 참 고맙더군요.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아서 참 미안합니다. 나중에 만나면 꼭 안아줄게요. 위로해줄게요. 여기까지 최연숙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의 마음이 너무 깊고 애틋해서 가슴이 아프면서 따뜻해지네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으셨을까요?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아프셔도 아내 곁에 있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 끝에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